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 HLB 최근에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평선들 있죠. 요 급락한 다음에 이동평균선들 보시면은 장기 이동평균선 빼고는요 거의 다 수렴을 했습니다. 완벽하게 수렴하는 모습, 거의 밀착을 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아시겠지만, 자, 급등 아니면 급락이 나오게 됩니다. 이 기간이 거의 2달 가까이 이어졌는데, 자, 큰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시 차트를 정상적으로 보잖아요. 새로운 패턴이 또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찾으셨나 모르겠는데, 자, 바로 시메트릭 삼각 수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 정확하게 5대 5입니다. 방향을 어디로 잡을지 모르겠죠. 자, 시메트릭 삼각 수렴에다가 이평선도 수렴했습니다. 무조건 급등 아니면 급락입니다. 거의 확률이 8, 90%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재승인을 앞두고 있죠. 자,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아시겠지만 바이오 종목이 잘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는 뭐죠, 여러분? 미국의 경기 침체 때문에, 자, 9월 17, 18일 날 FOMC가 열립니다. 8월에는 없고요. 금리 인하 0.25 노말로 가느냐, 0.5 비컷으로 가느냐 결정이 됩니다. 한간에 0.75까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금리를 이런 식으로 크게 내린다, 0.5나 0.75. 자, AI에서 바이오로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바이오 종목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 이후로 한 3, 4년 정도 쉬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생겼습니다. 자, 어느 방향으로 튈지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 시장 이야기부터 좀 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시장이 중요하죠. 아무리 특별한 개별 종목이라도 절대 시장한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지수 보시면은요, 뉴욕 같은 경우는 거의 낙폭을 회복했는데 우리나라 시장 낙폭 아직 회복 못했습니다. 절반 정도밖에 회복 못했어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12% 5%씩 빠졌는데 낙폭을 회복 못했다. 낙폭을 회복 못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올라올 때 추가 하락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식 해보시면 알겠지만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자, 먼저 장이 빠진 원인은 AI 때문이었죠. AI가 올렸는데 AI 버블론입니다, 여러분. 자, 기업 실적들이 나오긴 했는데요.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멀리 간 겁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블랙웰, 엔비디아의 새로운 AI 칩죠. 결함이 생겨서 출시 못합니다. 그리고 뚜렷하게 AI를 이용해서 나온 수익 모델도 없다는 부분, 이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경기 침체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금리나 커진다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엔캐리 트레이드, 그동안 엔화가 너무 싸서 엔화 빌려서 투자들을 많이 했는데 일본에서 금리를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헤지펀드나 이 친구들이 마진콜이 나왔어요. 담보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2년 정도 엔화와 가장 관련성 깊었던, 상관계수가 깊었던 거는, 자, 여러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만큼 엔화 빌려서 AI 주식에 투자를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도 AI 주식을 매도하면서 악순환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동 문제, 여러분,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 우리나라 두바이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여기 문제 생기면 유가 폭등하고 물가 폭등하고 난리 나겠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중동 문제는 우리 전혀 무관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되겠느냐? 일단 28일 날 엔비디아 5월에서 7월 실적이 나옵니다. 이거 확인해야 되겠죠. 바이오와 관련 없다고요? 아닙니다. 엔비디아 때문에 올랐던 장사가 엔비디아 때문에 빠졌잖아요. 두 번째, 9월 17, 18일 날 FOMC, 이건 바이오 종목한테 정말 중요하죠. 세 번째, 10월 중순 정도 되면 3, 4분기 기업 실적이 다 나올 겁니다. 이거 확인해야 되겠죠. 실적 대비 주가들이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네 번째, 역시 우리나라한테는 중동 문제가 중요합니다. 평화적 해결 가닥을 잡아야 되겠죠. 자, 지금 시장이 어떤 형국이냐면요, 여러분, 이걸 통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자, 계산책론입니다. 이게 경제고 이게 주식시장이면 경제, 이걸 어떤 종목의 실적, 기본적인 펀더멘탈로 바꾼다면 이게 주가. 반려견이 너무 멀리 갔습니다. 보통 앞서가는데 기분이 좋아서 너무 멀리 갔어요. 돌아보니까 주인과의 거리가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얘가? 돌아가겠죠. 지금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줄긴 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항상 주가는 실적으로 회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평가 종목은 내려가겠죠. 저평가 종목은 올라갑니다. 시차를 두고서. 지금 간격을 좁히는 중입니다. 실적과 주가와의 간격을. 그 과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것들이 돌아가는 중이죠. 그러니까 실적을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이오 종목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가 빠졌습니다. 오히려 바이오 종목은 또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만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수치가 안 나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기대감과 그다음에 실망감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거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줬던 종목이 지난 6개월 동안의 HLB죠. 자, 4만 원짜리가 12만 원 갔다 다시 4만 원 됐다 다시 8만 원, 10만 원. 자, FDA 승인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물론 아직도 결과가 나오진 않았죠. 자, 그러면 HLB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자, 먼저 제가 시황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워낙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슈 잠깐 살펴보고 이슈는 핵심적인 부분만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거잖아요. FDA 승인. 이거 하나입니다. 두 번째,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세 번째, 제가 준비한 특별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HLB 전체 계열사를 아우를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리포트입니다. 영상 후반에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자, 여러분, 강복절 아침입니다. 새벽 4시인데 영상 일찍 찍는 이유는요. 영상을 일찍 업로드할 겁니다. 편하게 쉬시면서 영상 보시면서 내일 시장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HLB 보시면은요. 리보세라닉 올해 ESMO에서 9개 임상 결과를 발표했다. 유럽 쪽에서 발표한 건데 유럽의 일종의 종양학회, 미국의 종양학회도 있죠. 엘레바에서 이제 간암 환자 리보세라닉 병용요법 치료 효과 보여준다는 분석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미국의 아스코와 더불어 굉장히 유명한 학회입니다. 여기서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간암뿐만 아니라 자, 여기 보시면 7개 암, 고륙종, 담도암, 식도암, 흑색종, 갑상선암, 난소암. 간암 외에도 리보세라닉, 병용요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7개 암에 다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효능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나 모르겠는데 이번에 승인이 안 됐던 이유. 자, BIMO,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피험자들이 있는데 여기 못 가겠다. 전쟁 지역이라서. 두 번째, 항서제약의 퍼실러티 문제. 자, 중국 기업이고 캄렐리주막을 만드는 곳입니다. 자, 피험자들이 전쟁 지역에서 못 가겠다. 이거는 화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죠? 항서제약, 중국 기업, 캄렐리주막 효능에 문제가 있었나요? 없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잖아요. 효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퍼실러티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문제를 삼은 겁니다. 자, 바이오 안보법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생물보안법. 자, 이게 뭐냐면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에서 자, 미국인의 생체 정보나 DNA 정보를 이용해서 임상이나 테스트를 하는 거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국민의 정보를 쓰지 마라. 자, 이거 의회에서 통과 안 됐을 때 갑자기 HLB가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 미중 갈등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이게 중국 기업만 아니었으면 벌써 승인이 났다는 겁니다. 항서제약. 효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미중 갈등이 개입이 된 겁니다. 자, 유럽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이 됐다. 리보세라닉. 이것만 봐도 벌써 효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뛰어난 효능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미국 쪽에서도 미 하원이 발의한 간암 예방 치료 연구 지원 법안 수혜가 될 것 같다. 이게 2천억 정도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인데요. 리보세라닉 지원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효능에 일절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12,600억이 발행됐습니다. 미국에서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조달 가능한데 조기 직판 멘트에 문제가 생기면 쓰겠다. 예비비 형태로 600억을 발행했습니다. 일종의 마케팅 예비 자금이죠. 자, 아시겠지만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쓰는 방법에 채권 발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증이 있죠. 세 번째 CB 발행이 있습니다. CB를 사용한 거죠. 자, 근데 CB는 여러분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왜 전환시키죠? 올라간다고 보니까 전환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력들이 이 CB를 많이 씁니다. 발행을 많이 해요. 차익을 보려고.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유통시장에서 매집하는 방법이 차익 보는 방법이죠. 여기 주포 세력이 들어오게 됩니다. 두 번째, 발행 시장에도 세력은 들어옵니다, 여러분. CB 발행이나 유상증자 있죠. BW, EB 이런 것들, 메자닌 투자. 새로운 채널이 생기면서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CB 600억. 얼마 전에 330억도 발행됐죠. 운영 자금으로. 자, 930억이 들어온 겁니다. 새로운 세력들이. 큰 자금입니다. 자, 공매도 세력들. 이번에 뭐 신났겠죠? 찌라시 퍼뜨렸는데 현실이 됐잖아요. 승인이 안 됐으니까. 자, 신한증권 창구로 물량 폭탄을 내놨습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다? 쇼커버 중일 겁니다. 팔아놓고 내려갔으니까 다시 채워야죠. 나중에 재승인 얘기 나오면 이게 쇼커버로 안 되고 스키즈로 바뀝니다. 시장가로 그냥 사는 거죠. 주가가 급등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차트를 통해 설명을 드릴게요.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자, 에코프로 아시죠, 여러분? 작년에 이맘때쯤 급등이 나왔습니다. 액분하기 전에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수직 상승을 합니다. 300%. 엄청나게 올랐죠. 왜?
그때 2023년 2,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거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70만 원, 80만 원대 공매도를 시작해요. 자, 공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안 빠지니까 어떡합니까? 숏 커버 해야죠. 숏 커버 하다가 악재가 노출되고 실적이 나오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주가가 숏 스퀴즈로 바뀝니다. 시장가로 샀죠. 그래서 급등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스퀴즈가 끝나니까 다시 폭락해 버립니다. 이렇게 공매도 세력이 들어오면요, 수급이 꼬이면서 급등락이 나타나게 됩니다. HLB도 비슷할 겁니다. 꼭 같진 않겠지만. 자, 그래서 공매도 세력이 들어온 게 어떻게 보면 수급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슈 살펴보면요, 서머리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 종목은 여러분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이 이슈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숫자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심리적 부분. 다른 일반 제조주랑 다릅니다, 여러분. 자동차나 반도체는 판매 실적, 매출 계약, 정확한 피규어가 나옵니다. 수치가. 이게 다르다는 거고, 임상을 해야 되는데 1상부터 3상까지 끝까지 가기 힘듭니다. 여기서 치료제가 나올 확률은 10%밖에 안 돼요. 1상이나 2상에서 포기하고 아이디어만 메이저 제약사에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포기할까요? R&D 비용 때문입니다.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적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뭘 시비를 발행하고 채권도 발행하고 유상증자. 그래서 금융 비용이 높은 거고,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수혜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성공해 봐야 매출의 5에서 10%만 받습니다. 임상 끝나고 주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R&D 비용이 많이 들어간데 나오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CB가 발행됐습니다. 성공할 거라고 보고 600억, 330억 새로운 세력이 들어온 거죠. 네 번째, 자, 여러분 공매도 세력들 무시 못합니다. 지금 강하게 들어왔어요. 현재 쇼 커버 중이고 이렇게 스케줄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차트 보셔서 알겠지만 신고가 종목입니다. 10년 내 최고치를 찍은 종목이에요. 바로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복잡하죠? 중요한 건 결국 FDA 승인이겠죠. 그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트에서 특이합니다. 저도 이런 경우 많이 못 보는데 시메트릭 삼각 수렴이 나온 데다가 여기서 이평선이 다 수렴했습니다. 이건 무조건 8, 90% 이상 조만간 급등 급락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대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응 전략 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자, 주봉 보시면 여기서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을 했습니다. 그러다 여기서 터졌죠. 여기서 손바꿈이 일어났습니다. 세력들이 한번 8945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월봉입니다. 월봉 보시면은 2019년 때 코로나 때 급등 급락이 나온 이후로 자, 오버슈팅과 언더슈팅 한번 나왔죠. 이렇게 그때 이후로 급등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여기서 매집을 했어요. 기간이 꽤 됩니다, 이게. 자, 매집 기간 얼마입니까, 이거? 6년에서 7년 정도 됩니다. 올린 거는 7배, 8배. 자, 이거는 기간에 비해서 제대로 된 수익률이 아니죠. 자, 매집 기간이 장기화 되잖아요. 수익률은 상승해서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홀수를 이렇게 올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10년 내 최고치입니다. 2014년, 15년 차트잖아요. 이 신고가 종목들은 여러분 특이합니다. 중요한 게 세력들의 매집 전략도 있고 출구 전략도 있습니다. 지금 매집 전략이 나오겠죠. 자, 어떻게 매집을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봉입니다, 여러분. 여기 얘네들이 주포 세력 아니겠습니까? 이 주포들은 개인들 들어오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개인들 어떻게 털까요? fear 아니면 FOMO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공포와 fear 오브 미싱 아웃. 올라갈 때 따라 사는 거잖아요. 추격 매수해서 임상이 잘 되나 보다. 내려갈 때는 fear겠죠. 이런 심리적 부분을 이용해서 물량을 털어내게 됩니다. 일본 보시면 여러분 하락하는 기간 동안 여기서 강하게 받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그죠? 그리고 여기 10만 원대를 또 돌파를 못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이 10만 원은 뭐냐면요, 여러분 공매도 세력들의 매도 최하단 가격입니다. 이 위로부터 계속 매도를 한 거죠, 얘네들이. 이게 뚫리면 어떻게 된다? 숏 스퀴즈로 바뀝니다. 주가가 급등을 하겠죠. 자, 그리고 받아가는 세력은 누구였을까요? 밑에서 바로 외국인입니다, 여러분. 받아갔는데 주가를 띄우지 못했죠. 자, 외국인이 산다고 무조건 급등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PB 생활하면서 봤는데 얘네들이 매수하는 게 4가지 단계가 있어요. 저가 매수가 있고요, 구간 매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냥 근접호가에 사는 거고, 네 번째 시장가입니다.
지금 어느 구간? 1구간입니다. 2에서 3 정도 가야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타이밍 잡는 게 좋겠죠. 조심스럽게 매집하고 있습니다. 자, HLB 지금요 여러분 이슈도 물론 중요합니다. FTX 승인 수급이 중요해졌어요. 공매도 세력과 헤지펀드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자, 난타전을 벌이고 있겠죠. 자,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타임 스케줄 확인해 보시면은요. 아까 그랬죠.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 나온다고.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5월에서 7월 사이 실적입니다. 실적이 과연 좋게 나올지. 두 번째, 9월 17, 18일 날 FOMC가 열립니다, 여러분. 금리 결정. 세 번째, 10월 중순까지. 자, 기업들의 3, 4분기 실적이 나옵니다. 실적 비해서 너무 올랐다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하겠죠. B컷 0.5 이하로 더 내려가잖아요. 주도주가 바뀐다는 AI에서 바이오로. 금리나 최대 수혜주는 바이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대응하기 편하게 대응 전략자를 제가 만들었어요. HLB 전체 결사 커버할 수 있는 리포트입니다. 자, 핵심 결사 대응 전략 자료인데, 자, 기본적 분석 당연히 있고요. 기술적 분석에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FT 승인 관련 대응 전략도 있고, 핵심 이슈 분석, 탑5 유망 종목, 여러분이 필요하신 자료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3158에 8575 배너 있는 번호로 HLB하고 R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2번이 중요하겠죠.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과 3번 승인 관련 대응 전략 탑5 필수 체크 항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수렴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좀 애매하죠. 제가 실시간 대응방을 만들었습니다. 자,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 텔레그램 방인데 사칭한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자, 문자는 경험이라 주시면 됩니다. 배너 있는 번호 010-3158-8575 여기로 경험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 전체 계열사를 커버할 수 있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무료 방이고요.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방입니다. 사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문자는 경험이라 주시면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HLB 자, 지난 6개월 동안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던 주식입니다. 4만 원짜리가 12만 원 갔다가 다시 4만 원, 다시 10만 원 도전하다가 이제 횡보합니다, 여러분. 시메트릭 삼각 수렴에다가 이평선에 모였습니다. 조만간 급등 아니면 급락 대비해야 됩니다. 자, HLB-R 있었죠. 리포트 전체 결사 커버 가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험 있습니다.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이고, HLB를 포함한 전체 계열사 매매 사인 드립니다. 자, 그리고 모든 무료 서비스는 배너에 있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으면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문자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메일 신청해 주시면 이 자료 보내드립니다.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 2번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3번 승인 관련 대응 전략, 5번에 유망 종목 5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간 대응하는 텔레그램 방 있다 그랬죠. 무료 방이고 사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문자는 경험이라 보내주시면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 있죠? 28일 날 나오는 거 5월에서 7월 사이, 그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얘기하고 이게 별로다, 그죠? 중립적으로 나왔다. 그 다음에 9월 17, 18일 FOMC가 열립니다, 그죠? 0.5 이상으로 내려가잖아요. 금리가 B컷으로. 자, 주도주는 무조건 AI에서 바이오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10월까지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겁니다. 대응하기 힘들어졌어요. FT 승인에다가 주도주가 바뀔 수 있다는 거. 대응 전략 자료 꼭 챙기시고 모든 시나리오 짜놨습니다. 필요한 텔레그램 방에도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새벽입니다. 광복절날 아침인데 4시 반이에요. 영상 잘 보시고요. 편안하게 보시고 심히 쉬시면서 틈틈이 자료 꼭 챙기시고요. 필요한 방에 입장하고 계시면 제가 내일부터 자, 매매 관련 사인도 드리고 시나리오별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